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 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객관식 종합반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할 건데, 9월 4일 날 개강인데, 우리가 이제 설명회에서 얘기할 게, 객관식 반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 기본반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 수준이 한 상중하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요? 이 상은 재시생 그리고 연습서까지 다 들은, 그런 다음에 내가 약간 객관식 풀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객관식 종합반을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상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고. 이 중은 기본반 열심히 듣고 복습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연습서 강의 뭐 한두 개 혹은 안 들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기본 강의 충실하게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복습도 충실하게 했어. 그런 분들이 중이에요. 그 다음에 한은 기본 강의 들었어. 그런데 듣기만 했어.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객관식이야. 요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보통 연습서까지 들은 친구들은 종합반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부족한 과목들만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연습서까지 들으면 어느 정도 지식, 그 다음에 내공이 쌓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1차 시험을 풀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1차 시험을 잘 푸는 것과 지식이 많은 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식 풀이 연습은 꾸준히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런 연습을 본인이 스스로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심정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할 때 객관식 종합반을 들으면서 진짜 예습까지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복습은 당연하고 예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를 하면서 개념 설명할 거거든요. 그 개념 설명할 때 기본서라든지 자기가 썼던 요약 노트까지 해서 기본 개념과 객관식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엄청 빡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가능은 하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어쨌든 기본 강의가 부실한 상태에서 객관식 종합반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지. 내년에 해야 되나? 일단은 경험 삼아 객관식 종합반 들을자. 이런 마인드 자체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뭔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사 합격해야지. 조금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합격하잖아요. 회계사 되고 나서 지옥일 겁니다. 만약에 된다 치더라도. 뭐 운이라는 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되면 뭐 좋겠죠. 회계사 되는 건 운이 좋네. 대단하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계사 되고 나서 지옥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런 인생을 살 바에는 안 되는 게 나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회계사가 돼야 회계사가 돼서도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대부분은 나름대로 나는 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복습 열심히 했으니까. 응? 그래요. 여기 사이까지 중간하까지 그 사이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이분들이 가장 그 객관식 종합반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전에도 제가 기본반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점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1차에 550점 만점입니다. 550점 만점에 적어도 400점을 넘으면은 안정권인데 뭐 난이도 상 여기 있는 친구들은 400점 넘어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점수를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현실을 좀 감안해서 몇 점이라고 했어요? 380? 애매해요. 380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 점수를 좀 받아 놓으면 그래도 내가 2차 공부는 할 수 있겠지. 380 받았는데 나 떨어졌어. 에이 2차 공부 안 해야지.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 이 380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1인가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370, 80, 90 나온 적도 있어요. 재작년인가 396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트라인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평균 요걸 잡죠.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380이라는 그 숫자는 550점 만점에 우리가 5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380을 5과목으로 좀 나눠 볼게요. 재무회계가 있고요. 재무회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또 나눠지죠. 중급, 고급, 네 가지네요. 원가, 정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 재무회계 다음에 세법 있고 그 다음에 상법 있고 경영학이 있어요. 경영학이 있는데 이 경영학은 일반 경영학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이렇게 통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보통 몇 점을 맞냐면 정부회계가 올해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 정부회계는 그래 주는 점수니까 다행히 내년에는 올해처럼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에서 잘 준비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강사님들은 정부에게도 심화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게 심화 과정. 어쨌든 이 정부에게가 심화 과정까지 들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인 정부에게 점수 획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소홀히 하거든요. 특히 요 재무관리랑 같이 요 두 가지를 소홀히 하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1차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원가랑 재무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 편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회계사 시험은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요거 막 하고 못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투입을 다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 안에서 챕터를 버리는 거지 그 과목을 통째로 버리거나 거의 절반 이상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점수라는 게 공부 시간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셔야 돼요. 조금 투입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는 그 투입 시간을 조금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 종합반을 듣는 이유가 있겠죠. 어느 정도 하려고. 내가 좀 못하는 과목이지만 내가 좀 싫어하는 과목이지만 어느 정도 점수는 얻으려고. 그래서 객관식 종합반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에요. 원가. 그 다음에 중급과 고급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메인이잖아요. 진짜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공부의 투입 시간을 보면은 사실은 여기 몇 점입니까? 합쳐서 105점인가요? 여기 합쳐서 105점이거든요. 105점. 그 다음에 세법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 다음에 법소부만 놓고 보면 몇 점 정도예요? 80점에서 90점 되나요? 80점, 90점? 여기 100점이고 그러면 뭐 여러분 그 들을 거예요? 그 뭐 증여세? 나중에 기타 세법, 국기법은 들어야지.
뭐 그런 거 듣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100점까지는 다 못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이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80에서 90점이 그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또 상당 부분 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투입을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회계사니까, 회계사 시험이니까 투입을 많이 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갑니다. 그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50점 정도죠.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으로는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더 해서 한 70점, 80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70점, 80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나름대로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서 70점, 80점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 105점 중에서 70점, 80점 이 100점 중에서 70점, 80점 요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은 하세요. 잘 안 될 거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객관식 종합반을 통해 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가가 30점, 정부가 15점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초시생 그리고 잘 준비가 안 된 재시생은 여기서 몇 점을 받냐면 보통 90점을 받습니다. 합쳐서. 그러면 90점을 넘으면은 좀 잘한 거고요. 90점 밑으로 가면 못한 건데 요새 회계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응용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좀 염두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암기해 가지고 거기서 숫자만 바뀌어 가지고 나오는 이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뭔가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생각을 요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기출 문제를 볼 때도 응용돼서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 기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특히 그렇고요. 여기 그리고 원가가 정부에게는 쉽게 나오길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 잘 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늘에서 쉽게 낼 거예요. 쉽게 나오게. 요거는 너무 어렵게만 안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좀 쉽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법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초시생들이 전략 과목으로 하는 게 상법이죠. 이 상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90점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90점. 그러니까 90점을 목표로. 그러니까 상법은 내가 실수로 몇 개 틀리고 끝내야지라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상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시간 투입 대비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니까 요거 꼭 잘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평균으로 70, 70, 70, 70 이렇게 받았다. 70, 70 그러면 몇 점이에요 이게? 370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37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점수 한번 계산 안 해봤잖아요. 해보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올릴 거 올리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 내릴 거 내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베이스가 70, 70, 70, 70인데 난 경제학 너무 어려워 해서 얘를 60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50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50으로 잡는 순간 세법까지 8, 90 맞아야 됩니다. 상법 8, 90 맞고 그러면 얘 40, 50 잡을 수 있어요. 면가락 전략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60으로 잡는다 치면 그럼 나머지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에서 보통 상법에서 80으로 올린다고 치고 그런데 경제학 못하면 뭐도 못해요? 재무관리도 못해요. 요 두 개의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도 재무관리를 못하면 이 재무관리가 40점이고 여기가 60점이니까 70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고 다 맞고 여기서 10점이잖아요. 그럼 4문제거든요. 16면 4문제. 다 맞고 4문제. 괜찮죠? 그러면 다 맞을 수 있을까? 못 맞겠지? 그러면 여기서 50 하면 반타작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50하고 반타작. 그럼 70이 돼요. 반타작 해야지 그러면. 반타작 하려고 객관식 종합반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객관식 훈련하려고.
여기서 40 안 돼요. 여기서 45, 50이 맞은 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45, 50이 맞은 노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무관리에서 좀 얻어가지고 얘를 70으로 만드냐 80으로 만드냐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80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380이요. 380을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편식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자.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과목, 그리고 내가 진짜 점수 잘 맞을 수 있는 과목은 더 노력해가지고 그거를 80점, 90점으로 만드는 전략. 얘는 몇 점까지 만들 수 있냐면 110점까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110점.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뭐 120점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110점, 120점까지 이거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무리 없잖아요. 그래서 420, 430 넘는 친구들 있죠. 1차 때 420 맞고 430 맞는 친구들. 보통 어떠냐면 골고루 일단 60점 다 넘고요. 60점 골고루 다 넘고 여기서 110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상법에서 90 맞아버려요. 그러면 400점이 넘거든요. 나머지 세법, 경영학, 경제학이 초시생들, 재생들이 점수를 많이 확보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물론 재무회계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실력,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랑 같이? 요 스마트 CP 같이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4일날 개강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나요? 2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죠? 넘기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강사진들이 쭉 있는데요. 나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쁘지 않은 그런 라인업이에요. 보면은 야, 괜찮아. 라인업은 괜찮은데 여러분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재영쌤, 경민쌤, 소영쌤 저 해가지고 메인 과목인데 어쨌든 원가랑 재무관리는 1차에 좀 비중이 좀 작죠. 그 다음에 수환쌤, 두성쌤, 그 다음에 상법은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니까 그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종합반이 구성이 되는데 종합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스마트 경영에서의 종합반, 그 오프라인 종합반은 한 20명? 많으면 30명까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30명? 한번 채워볼까 여기? 한 40명까지. 근데 20명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메인 과목 선생님하고 두성쌤까지 학생들을 좀 케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5명에서 케어를 해요. 전수환 쌤은 케어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만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을 들으면 이제 우리 그 스마트 종합반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나름대로 소수정예예요.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소수정예인데 그 소수정예의 이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선생님들이 거기 거의 1대1식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명심해야 될 거, 여러분 기본반 학생들도 느꼈겠지만 다 샤이예요. 다 샤이해. 수환쌤 빼고 다 샤이합니다. 수환쌤 빼고 다 샤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야 그래야지 저희가 케어를 합니다.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샤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우리 기본반 학생 친해졌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묻잖아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면은 진짜 성심성의껏 답변은 다 합니다. 이거 피하진 않아요. 피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수환쌤은 와 하면서 하니까 수환쌤 빼고, 근데 수환쌤은 우리 그 여기에 상주는 안 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거기 상주를 좀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할 때 먼저 가가지고 상담할래? 이렇게 안 해요. 오셔서 저 이런 게 고민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20명이면
4명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잖아요. 그러면은 20명 나오면 5 해봐요. 4명입니다.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그러면 수한 쌤까지 칠까요? 그러면은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점을 좀 노리고 그 다음에 종합반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독서실이 지금 홈페이지 잘못 게재했는데 독서실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독서실 없어요. 독서실 없고 그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독서실을 코로나 때 그때 그 독서실이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그때 이후로 없고 근데 자습실은 우리 402로 여기 401호에서 진행하는데 아마 여기서 10시 뭐 11시까지 한번 자습실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게 자습실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은 따로 없고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의 자습실이 우리 종합반 안에 있는 그 종합반 자습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습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자습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공부하시면은 돼요. 됐죠? 뭐 놓친 거 있나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회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